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입니다. 올해로 51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요즘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어머니와 둘뿐이다 보니 생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테고 작은 식탁 위에는 두 사람 몫의 반찬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식탁이 예전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 줄어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고 계셨습니다. 78이신 어머니의 등은 조금씩 굽어가고 계시지만 여전히 부지런하십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저보다 늦게 주무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식탁에 앉으니 어머니께서 따뜻한 밥과 미역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제 맞은편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영숙이가 좋아하던 깍두기를 봤다고, 그래서 하나 사왔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영숙이,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사실 영숙이가 떠나기 전에도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챙겨주곤 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영숙이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빈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영숙이는 밥을 먹을 때 항상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가끔 작게 내는 한숨 소리까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이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도 혼자 살면서 외로울 텐데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이를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영숙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요? 밤이 되어 어머니께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혼자 남게 되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영숙이와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그때 저는 35이었고 영숙이는 30이었죠.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크게 웃지도 크게 떠들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영숙이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속에 담아두는 사람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영숙이도 이 집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어머니도 새 식구를 맞이한다며 기뻐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숙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직장일이 바빴고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녀야 했거든요. 영숙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는데 영숙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느라 바빠서 영숙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 영숙이가 혼자 죽을 먹고 있더군요. 그때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영숙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고 영숙이는 점점 이 집에서 외로워졌던 거죠. 지금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둔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영숙이가 떠나던 날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날 아침 영숙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쌌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숙이는 이미 떠난 후였고 짧은 편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났는지, 왜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밤이면 영숙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저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방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였죠.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살짝 여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는 조용히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오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워낙 조심스러워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영숙이도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부담을 줬나, 내가 있어서 저 애가 힘들었나 싶다고 하시면서요.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 다 제 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자는 척하고 있던 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숙이가 떠난 이후로 어머니께서 많이 위축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시기도 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며 웃으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시느라 더 힘드실 텐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손길과 중얼거림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어머니도 많이 외로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영숙이가 떠난 후로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나들이도 다니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들을까봐 피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영숙이가 떠난 빈자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려 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하면서요. 결국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영숙이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이런 밤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회사 근처에서 대학 동기인 성진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반갑다며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 연락이 뜸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냥 바쁘게 산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요즘 시대에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니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물론 성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를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남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니 슈퍼마켓 앞에서 아는 아주머니 몇 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인사를 하셨는데 그 시선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달까요? 한 아주머니가 어머니 안부를 물으시면서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미 영숙이가 집을 나간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어머니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영숙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이 생활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50 넘은 남자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그리고 떠나간 아내의 빈자리. 모든 게 남들에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셨지만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실까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일로 동네에서 뭔가 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오늘은 유독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오늘 만난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제가 실패한 남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남자. 그런 낙인이 찍힌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영숙이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숙이는 이미 떠났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나와서 같이 드라마를 보자고, 영숙이가 좋아하던 드라마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짜증스럽게 드라마를 끄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영숙이는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숙이도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편을 드시냐고,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왜 계속 두둔하시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만 영숙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는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이가 힘들면 말을 했어야 했다고, 혼자 결정해서 떠나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점점 작아지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며느리를 그리워하신 것뿐인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를 낸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영숙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과를 하고 계시다니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으니 허탈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께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화가 난 건 영숙이에게였는데 그 화를 어머니께 풀었던 거죠.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말입니다. 한참 후에 방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가 넘어서야 주무시는데 오늘은 9시도 안 되어 방으로 들어가셨더군요. 아마 제가 화를 내서 기분이 상하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께서 늘 앉으시던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혼자서 많은 걸 참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 갈등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저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상사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집안일로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나 봅니다. 동료들 앞에서 혼나는 모습이 창피했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한 상황에서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회식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내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어들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간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물을 떠다 주시고 제가 소파에 앉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묵묵히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던 일이 떠올랐고 직장에서 혼났던 일도 생각나고 무엇보다 영숙이가 떠난 일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도 제 때문에 떠났고 어머니도 제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화를 냈는데도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취한 김에 어머니께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며칠 전에 화낸 것도 미안하고 영숙이 떠나게 한 것도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방까지 부축해서 데려가 주셨습니다. 침대에 눕혀주시고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머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장국을 끓여주셨고 저는 그제야 제대로 사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머니와 저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편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어머니도 영숙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는데 문득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차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요. 어머니께서 녹차를 우려서 가져오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서로의 존재만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다 보인다고 제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머니께는 다 보였던 거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가 그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그리고 어머니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숙이가 그립기도 하고 왜 떠났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혹시 당신 때문은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도 저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둘이서라도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저는 어머니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요. 어머니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빈 의자 하나가 있었지만 예전만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식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되어 어머니께서 먼저 주무시러 가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진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영숙이가 그립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가족이니까요. 비록 셋이 아닌 둘이 되었지만 그 둘이라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